여왕의 집 76회, 77회, 78회 심층 리뷰 및 다음 회차 예상 시나리오. 복수의 색과 작은 소품의 힘. 작은 소품 하나가 혹은 옷의 색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여왕의 집은 이 단순한 질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답을 내놓았다. 77회 강재인이 입고 등장한 붉은 슈트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들끓는 분노가 피처럼 흘러나온 증거였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마침내 강세리의 자작극을 폭로하며 복수극의 첫 불꽃을 세상 앞에 내던졌다. 78회 그녀의 슈트는 블랙으로 바뀌었다. 불타던 분노가 식은 자리에 남은 것은 냉정한 심판의 칼날. 이제 제인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사로 변모했다. 그리고 마침내 황기찬의 집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유품, 낡은 넥타이 핀. 그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권력의 증거이자 가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색과 소품이 이토록 강렬하게 이야기를 이끄는 드라마는 드물다. 여왕의 집은 그 상징들을 통해 분노에서 냉정으로, 개인적 복수에서 사회적 심판으로 확장되는 복수극의 궤적을 눈부시게 드러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대서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 레드슈트 분노의 폭로. 77회 무겁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강재인이 붉은 슈트를 입고 들어섰다. 그 색은 눈부실 정도로 선명했지만 화려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 차오른 분노와 억눌린 고통이 온몸으로 흘러나와 불길처럼 번진 결과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쏠렸다. 황기찬의 동공이 흔들렸고 강세리의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다. 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마다 구두굽이 바닥을 울리며 긴장된 공기를 갈라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작은 녹음기. 버튼이 눌리는 순간 차갑고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일 아침에 황기찬을 죽여.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세리의 목소리였다. 그 누구도 믿기 힘들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그들 앞에 있었다.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된 말조차 뱉어내지 못했다. 황기찬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 제인의 붉은 슈트는 모든 진실을 비추는 등불처럼 그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제인의 눈빛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싸움의 주도자가 될 것이다. 감독은 붉은 슈트를 클로즈업하며 제인의 날카로운 눈빛과 겹쳐 보여주었다. 그녀의 분노는 화면을 뚫고 나와 시청자의 심장을 직접 때렸다. 레드는 단순한 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선언이었고 복수의 첫 서막이었다. 블랙슈트 냉정한 심판. 78회 강재인의 옷은 전날과 달랐다. 붉게 타올랐던 슈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칠흑 같은 블랙이었다. 그 색은 더 이상 불길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을 태워낸 뒤 남은 재, 그리고 차갑게 벼려낸 칼날 같은 무게였다. 회의실의 조명은 유난히 서늘했고 블랙 슈트는 그 차가움을 받아 더 단단히 빛났다. 그녀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직감했다. 오늘의 강재인은 어제와 다르다. 어제는 분노에 휩싸여 폭로를 쏟아내던 전사였다면 오늘은 감정을 모두 거둔 채 법정의 판사처럼 차갑게 심판하는 자였다. 그녀는 도해 교통사고의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다. 사고 현장의 사진, 브레이크 자국이 남은 도로, 블랙박스에 기록된 어두운 불빛. 종이 위에 펼쳐진 증거들은 마치 하나의 지도를 이루듯 서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지도의 끝에는 황기찬과 강세리라는 이름이 겹쳐 있었다. 제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 문장마다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황기찬은 차갑게 웃어 보였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의 불안을 대신 말하고 있었다.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어디에도 두지 못한 채 의자 끝에 매달려 있었다. 블랙슈트는 이 장면에서 완벽했다. 불타는 분노 대신 흔들림 없는 냉정이 그 옷에 담겨 있었다. 감독은 제인의 눈빛과 슈트의 직선적인 실루엣을 교차 편집하며 그녀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넘어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자가 되어 있었다. 넥타이 핀 진실의 열쇠. 같은 날 황기찬의 집에서 벌어진 장면은 이 드라마의 전환점이었다. 제인은 집안을 둘러보다 책상 위에서 작은 반짝임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낯익은 금속 장식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강규철 회장이 늘 정장을 마무리하며 꽂던 오래된 넥타이 핀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이 물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상징이자 가문의 권위를 이어받는 증표였다. 그리고 그것이 황기찬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숨겨진 음모가 이미 그의 손에 닿아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넥타이 핀을 손에 쥔 제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리움, 분노, 그리고 결심. 마치 아버지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제인아, 진실을 끝까지 밝혀라.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넥타이 핀의 금속이 빛을 받아 반짝이며 방 안가득 긴장감을 퍼뜨렸다. 감독은 클로즈업을 통해 작은 소품 하나가 지닌 무게를 극대화했다. 넥타이 핀은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제인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증표, 그리고 황기찬을 무너뜨릴 열쇠였다. 황기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제인이 그 넥타이 핀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장식 하나가 자신의 제국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인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싸움은 달라진다. 나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증거와 진실로 그들의 거짓된 왕국을 무너뜨린다. 강밀한 죄책감과 절망의 그림자. 강밀한의 얼굴은 이미 생기를 잃어 있었다. 오빠의 죽음 뒤에 숨어있던 진실, 그리고 자신이 그 죽음을 부추긴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한강가에 홀로 서 있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에 깔린 차가운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오빠, 내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푸른 강물 위에 반사된 불빛이 흔들렸다. 마치 그녀의 내적 혼란이 그대로 투영된 듯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대변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를 선도 악도 아닌 그저 약한 인간으로 느꼈다. 배신자가 된 동생,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 여인. 그 무게는 그녀를 무너뜨렸고 이제는 제인의 복수 앞에 또 다른 증언자로 서야 하는 숙명으로 이끌고 있었다. 강미라는 알았다. 이제라도 침묵한다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이제는 말할게. 이 죄책감 끝까지 짊어지고라도 진실을 말할게. 그녀의 다짐은 곧 폭풍을 불러올 것이었다. 강미라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고백은 이 복수국의 균형을 무너뜨리 결정적인 돌멩이가 될 것이었다. 도해 교통사고 진범의 그림자. 예고편은 시청자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던졌다. 그날 밤 도희를 덮친 차의 불빛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카메라는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려오는 헤드라이트를 집요하게 비췄다.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불길한 정적. 그 순간 관객은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다. 그리고 그 의도의 그림자는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드리워졌다. 감독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교차 편집하며 불안을 심었다. 세리의 불안한 눈빛, 기찬의 굳은 표정.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복선이었다. 도희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살인, 가문의 명예와 기업의 미래를 둘러싼 음모의 일부였다. 제인은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증거가 있었고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죽음도 자신의 복수도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도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언니 조심해.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예고편은 시청자에게 차갑게 속삭였다. 진범의 그림자가 드디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왕의 집은 개인적 복수극을 넘어 사회적 심판극으로 확장될 것이다. 감독 작가 의도 해석색, 소품, 그리고 인간의 그림자. 여왕의 집 이번 회차는 단순히 사건이 진행된 회차가 아니었다. 작가와 감독은 세계 상징, 소품의 힘, 그리고 인간의 내적 갈등을 교차시켜 복수극의 확장을 시각적으로 설계했다. 세계 변화 분노에서 심판으로. 강재인이 입은 두 벌의 슈트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다. 77회의 레드는 불타는 분노, 감정의 폭발을 의미했다. 숨겨왔던 고통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선언,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결의가 그 붉은 옷자락에 담겨 있었다. 78회의 블랙은 완전히 달랐다. 모든 분노를 태워낸 뒤 남은 것은 차갑게 벼려낸 냉정함. 블랙은 감정이 아니라 법정의 심판과 같은 무게를 상징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제인의 복수가 더 이상 개인적 감정의 발산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감독은 조명과 클로즈업으로 그녀를 차갑게 부각시켰다. 분노에서 냉정으로, 개인에서 사회로. 복수극의 궤적이 색을 통해 완벽히 드러났다. 소품의 힘 넥타이핀이라는 작은 열쇠. 작가와 감독은 소품 하나에 무게를 싣는 방식을 택했다. 넥타이핀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가문의 권위와 후계자의 상징이었다. 그것이 황기찬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설정은 권력 내부의 음모와 배신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카메라는 그 작은 금속 장식을 집요하게 비추며 시청자에게 속삭였다. 숨겨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작은 것 하나가 거대한 판을 흔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넥타이핀은 제인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증거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담은 유산이었다. 인간의 그림자 강미란과 도의 사건. 강미란의 죄책감은 단순한 서브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배신자이자 희생자로서 복수극의 균열을 드러내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작가는 강미란을 통해 인간이 가진 연약함, 배신의 아이러니, 그리고 죄책감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었다. 도의 사건은 복수극의 차원을 사회적 심판으로 확장시켰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한 살인이라는 설정은 드라마의 무게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었다. 감독은 헤드라이트와 브레이크 소리를 강조하여 시청자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범죄임을 직감하도록 만들었다. 작가는 이를 통해 권력이 인간의 도덕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왕의 집 이번 회차는 결국 이렇게 요약된다. 색은 캐릭터의 내면을 시각화한다. 레드 분노, 블랙 심판. 소품은 이야기의 무게를 증폭한다. 넥타이핀 권위 증거 유산. 인간의 그림자는 복수극의 균열을 만든다. 강밀한 죄책감, 도의 사건 사회적 심판. 작가와 감독은 이 모든 장치를 유기적으로 엮어 복수극을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가문과 사회 전체의 심판으로 확장시켰다. 다음 회차 예상 시나리오 진실의 문이 열리다. 넥타이핀은 이제 더 이상 서랍 속 장식이 아니었다. 제인의 손에 쥐어진 그 순간부터
그것은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 증거를 세상 앞에 드러내려 한다. 제인은 언론과 검찰을 향해 차갑게 선언한다. 이 넥타이핀이 왜 황기찬의 집에 있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순간 황기찬의 얼굴은 얼어붙는다. 그는 아직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작은 금속 하나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리는 불안하게 그의 옆을 맴돌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배신의 조짐이 어른거린다. 기찬 오빠, 이제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의 속삭임은 더 이상 충성의 맹세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계산이었다. 강미라는 고뇌 끝에 제인을 찾아온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게. 그날 나는 알고 있었어. 그녀의 고백은 폭탄처럼 판을 흔들 것이었다. 죄책감에 무너져 있던 인물이 마침내 진실의 증언자가 되는 순간 복수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그리고 도의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선명해진다. 제인은 교통사고 당시의 블랙박스를 입수해 법정에 제출한다. 화면 속에서 의도적으로 꺼지지 않은 헤드라이트, 그리고 정체가 드러나는 운전자. 시청자는 숨을 죽인다. 드디어 진범의 그림자가 드러난다. 법정 안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피고인 황기찬, 증인 강세리. 두 사람은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갈라져 있었다. 끝까지 함께할 것 같던 두 인물, 그러나 이제 배신은 시간 문제였다. 감독은 이 장면을 두 사람의 얼굴을 교차시키며 잡아낼 것이다. 흔들리는 세리의 눈동자, 이를 악무는 기찬의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제인. 그녀의 옷은 아마 새로운 색일 것이다. 레드에서 블랙으로 이어진 뒤 이제는 화이트 혹은 그레이. 순수함과 냉정함, 그리고 심판자의 중립성을 동시에 품은 색. 그녀의 복수는 마침내 정의로 확장된다. 다음 회차는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넥타이핀의 증거 공개. 강미란의 눈물 섞인 고백. 세리의 배신 조짐. 도의 사건의 법정 진실. 그리고 제인의 새로운 색깔. 마무리 엔드. 시청자 질문. 여왕의 집은 이제 단순한 복수국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배신, 가족과 정의를 모두 집어삼키는 사회적 심판극으로 확장되었다. 작가와 감독은 색과 소품, 인간의 그림자를 교차시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먼저 무너질까? 황기찬이 권력의 껍데기를 지키려다 무너질까? 강세리가 살아남기 위해 배신을 택할까? 아니면 강미란의 고백이 마지막 균형추가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회차 여왕의 집은 또 한 번 우리를 숨막히는 선택의 순간으로 이끌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